이번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니플레이션. 교재는요, 페이지 415부터 476페이지까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보자면요, 매니플레이터의 소개, 그 다음에 오픈 매니플레이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션의 종합 툴이라고 볼 수 있는 로스의 무브잇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매니플레이터를 가지고 한번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URDF 작성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무브잇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로봇에서 마찬가지로 얘기했었지만 매니플레이터 또 한번 기초적인 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매니플레이터는 무엇입니까? 되게 다양한 매니플레이터의 종류들이 나왔습니다. 원통 좌표형, 직교 좌표형, 극 좌표형, 수평 다간전령, 그 다음에 수직 다간전령 등 다양한 형태의 매니플레이터가 그 뒤로 나오기 시작했죠. 매니플레이터, 특히 이 수직 다간전령은 요 그림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로봇을 말합니다. 보면은 조인트라고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6축의 어떤 조인트를 갖는다, 관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링크, 그 조인트와 조인트를 연결짓는 강체를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몇 조인트냐, 몇 개의 링크를 갖고 있냐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바로 매니플레이터가 곳곳에 다 장착됐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를 갖춘 로봇들도 전부 다 갖추고 있고요. 보면 팔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매니플레이터 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요, 매니플레이터는 이 세 가지 일을 로봇의 3대 구성 요소라도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센싱, 두 번째는 플랜, 세 번째는 액션이라고 볼 수 있죠. 위치, 토크, 그리고 주변 사물을 센싱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센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동 자동의 어떤 패스 플래닝 같은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충돌 회피, 그 다음에 파지라고 해서 그라스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잡는 그런 플랜들, 그 다음에 궤적 생성 등의 플랜들, 다양한 플랜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랜된 계획대로 로봇을 직접, 매니플레이터를 직접 제어하게 되는데 그 제어 방법에는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심 제어 등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동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석사과정 때 했던 어떤 하나의 간단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상에서 로봇이 어떤 그 와곤이라고 하는 물건 이동시키는 물체를 끌고 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실제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이걸 먼저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이와 같이 실제 로봇을 구동시켜서 위에 뎁스 카메라가 있어요. 총 2개의 뎁스 카메라가 이 로봇의 여기랑 가슴팍이 달려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센싱해서 그 다음에 각 이 와곤을 혹은 이 물체를 파지하는 것까지 계획을 한 후에 로봇이 실제로 이제 액션, 실제 제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요거 지금 동영상 간단하게 1분짜리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센싱, 플랜, 액션 모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매니플레이션의 어떤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춘 한 장면인데요. 연구 장면인데요. 그 모바일 로봇에서 그 꼭 로스가, 특히 로스에서 어떤 슬램이라든지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자동으로 무료로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해서 큰 판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매니플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의 등장,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매니플레이션 종합 썸세트라고 볼 수 있는 무브잇, 이 두 가지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겠죠. 이것만 사용해도 돼요. 기본적인 매니플레이션은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니플레이터를 위한 로스의 유용한 툴. 일단 로봇 모델링을 위한 시각화 툴로서 URDF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봇 혹은 이제 상용화된 로봇은 이미 제공되고 있겠죠. 그걸 통해서 RBG에서 시각화를 한다든지 가지보에서 실제 로봇처럼 이제 구동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동작 환경을 꾸밀 수 있는 3D 시뮬레이터 가지보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매니플레이터의 모델링을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제어 방법도 다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근사한 어떤 물체들을 그 안에 놓고 매니플레이터가 그 물체를 파지한다든지 혹은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보를 함께 쓴다면 상당히 강력한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로스는요.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를 위한 통합 라이브러리, 종합 선물 센터라고 볼 수 있는 무브잇을 사용 가능한데요. Kinematics and Dynamics Library이라고 할 수 있는 KDL과
그 다음에 더 오픈 모션 플래닝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OMPL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매우 강력한 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용하기도 정말 편하게 잘 API 함수화 시켜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요걸 통해서는 이제 충돌 계산, 모션 플래닝, 그리고 픽 앤 플레이스 같은 간단한 데모까지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전부 다 거의 GUI 툴을 하나 제공하는데 거기서 클릭 앤 클릭, 선택, 클릭, 선택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세팅만 해주면은 픽 앤 플레이스까지도 할 수 있게 제공되는 거라서 상당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니플레이터 구성 요소 일단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저, 그 다음에 링크,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말단장치 이렇게 네 가지가 매니플레이터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베이스, 기저는 무엇이냐면 매니플레이터가 고정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기저는 뭐 산업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철의 강체의 어떤 큰 쇳덩어리 그 위에 이제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이제 얹게 되죠. 왜냐면 이제 뭔가 작업을 하면서 로봇 매니플레이터 자체가 흔들리거나 뭔가 이동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체에다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모바일 로봇에 장착된다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휴머드 로봇에 장착되면 뭐 로봇 암, 팔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링크는요 기저, 관절, 말단 장치를 연결해주는 강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와 그 다음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부분이 바로 링크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을 따지면은 요 팔대기, 요 각 움직이는 축 있잖아요. 손목 축과 그 다음에 팔꿈치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을 링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관절은요 로봇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실제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지면은 요 팔꿈치, 혹은 이제 어깨, 그 다음에 팔목 요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으로 따진다면은 액추에이터, 모터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로봇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운동형에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회전형,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봇들의 경우고요. 병진 운동형 같은 경우는 XY 플로트로 이렇게 움직이는, XYZ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이 회전 운동형으로 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단 장치, 사람 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매니플레이터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서 엔드 이펙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엔드 이펙터는요 어떤 거를 다냐에 따라서 이 매니플레이터의 할 수 있는 일이 바뀝니다. 베이스, 링크, 조인트, 엔드 이펙터 이렇게 네 가지가 매니플레이터의 4대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 관절의 종류에는 레보루트 조인트, 플라스마트 조인트, 스크류 조인트, 사이클드컬 조인트, 유니버설 조인트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또 조인트가 있다는 거 한번 알아보시는데 오늘은요 레보루트 조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예제로서는. 그 다음에 자유도, 이 매니플레이터의 이제 기본적인 요소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물체가 하나가 이 공간에 있다고 칩시다. 이 물체는요 어떻게 이 물체의 위치와 자세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물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6자유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혹은 이제 그 이상이 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자유도의 로봇이 있다라고 여기다 한 축이 더 있어서 7자유도 로봇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가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여자유도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히 한번 자유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작업 공간과 관절 공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한테 여러분들이 뭔가 지시를 내린다고 봅시다. 야, 저기 있는 저거, 저기 있는 물건 집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이게 바로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말단 장치 위치와 자세로 표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업 공간은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로봇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주면요, 각도값을 써요. 저 뭐래?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틀린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매니플레이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액추에이터가 사용되고요. 그 액추에이터가 하나의 자유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가 얼마만큼 움직이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관절은 세타 1이라고 한다면 세타 1은 얼마로, 세타 2는 또 몇 각도로, 세타 3는 몇 각도로, 이런 식으로 각도 값을 줘야 돼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관절 공간이라고 합니다. 조인트 스페이스. 관절의 각 각도로 표현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틀려요. 작업 공간과 관절 공간. 이 두 개의 어떤 그 상이함을 이제 맞춰주는 게 이제 뒤에서 이제 좀 언급될 겁니다. 키네매틱스라고 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로봇을 목적대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도 적어놨지만 기하학적인 운동 계획을 세우고요. 예, 키네매틱스. 그 다음에 동력학적 효과를 계산하는 것, RMA. 그 다음에 각 관절에게 적당한 명령값을 내리는 것. 요게 이제 실제 제어 혹은 이제 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맡기는 게 바로 이 키네맥스 쪽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순운동학, FK라고 하고요. 포워드 키네맥스. 로봇의 각 관절 각도가 주어졌을 때 말단 장치의 위치 및 자세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 1, 2, 3, 뭐 n까지 여기서 이제 세타 4까지 있겠네요. 그 세타 4의 각 관절 각도를 주어지면은 여기 부분, 엔드 이펙트 부분, 여기에 XYZ 롤피치오가 나오는 것을 이제 순운동학 FK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역운동학이라고 해서 인버스 키네맥스 IK라고 부르는데요. 얘는요, 반대예요. 말단 장치 위치와 자세가 주어졌을 때 각 관절 각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단 장치에 해당되는 XYZ 롤피치오 값을 주면요. 이 세타 1, 2, 3, 4의 값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IK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까 뭐 FK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하나일 수도 있고 해가 복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하는 그 계산이 쉽지는 않아요. 매니프트 종합 선물 세트, 로스에 무브잇이 있거든요. 이걸 통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기저, 그 다음에 링크, 그 다음에 관절, 엔드 벡터 요 네 가지 구성 요소의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센싱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인버스 키네맥스라든지 그 다음에 포워드 키네맥스 같은 게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야말로 세팅만 잘해주면 여기서 세팅은 이제 매니플레이터의 모델만 잘 넘겨주면은 모브잇에서 그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형태로 그 다음에 GUI 형태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진입점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요거에 대해서 아마 알아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이 동영상은요 2017년도에 무브잇을 사용한 로봇들을 한번 정리해 본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여기 동영상에 소개되는데요. 전부 다 로스의 무브잇을 사용한 로봇들이에요. 얘는 리싱글 로보틱스의 박스터, 그 다음에 얘는 로스가 맨 처음에 적용되었던 윌로 게러지의 PR2, 퍼스널 로봇2라는 의미였죠. 뭐 이제 그라스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유니버셜 로봇사에서 만든 UR 시리즈의 로봇입니다. 약간 바텐더 같은 로봇이네요. 뭐 이런 거. 여기서 사용된 여러 가지 뭐 센싱 기술, 그 다음에 플래닝 기술, 액션 기술들이 전부 다 로스의 무브잇을 사용했습니다. 얘는 이제 야스코아 전기의 그 모토만이라는 로봇이네요. 얘도 또 나왔네. UR 시리즈. 이렇게 그리퍼, 엔티팩서를 그리퍼를 사용한 모습. 오, 좀 특이한 로봇 같은데, 이제 수중에서 작업 가능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중에서 매니플레이터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달파 로봇 챌린지에 사용됐던 로봇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보스턴 다이맥스의 아틀라스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네요. 얘는 로보티즈의 똘망을 기반으로 했던 담스타트의 미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똘망 3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지금 그전 버전인가? 그 다음에 이것도 문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사랑 협업한 로봇 같은데요.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을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로보티즈 똘망에 해당되는 미션이네요. 이렇게 페트보틀에 물건을 잡아서 어떤 특정에다가 물건을 이제 이동시키는 거 있고, 얘는 이제 히어로라는 로봇이에요. 카와사키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싱크의 로봇 박스가 또 나왔네요. 네, 양파 로봇도 이제 무브이스 사용했었나봐요. 여기 보니까 스티커도 보이네. 무브이. 리싱크 로보틱스의 어떤 양팔 작업을 무브이스를 통해서 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얘는 그렇네. 모바일 로봇에다가 이제 매니플레이터 장착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어떤 제어 모습을 시뮬레이터 상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이번 시간에도 배울 터틀봇 3에 해당되는 건데요. 터틀봇 3 본체에다가 매니플레이터를 얹어서 이제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도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보니까 AR 마커도 이제 사용했나요? 얘는 이제 패치 로보틱스 로봇이네요. 이제 소형 창고에서 이제 물건 산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로봇이고,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매니플레이션 종합 선물 세트, 무브이스, 제너거즈 로봇도 나오네요. 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동영상에서 참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기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나중에 한번 직접 보시기 바라요. 어떤 로봇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미션들의 이 무브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무브잇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다양한 로봇들, 웬만하면 보는 로봇들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무브잇에 어떤 거를 넘겨줘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URDF에서 로봇 모델링 정보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링크와 관절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 정보는요, 기하학적 정보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링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크기인지,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정보인 어떤 텍스트로 X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 뭐 이렇게 XYZ축으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삼천 설계 툴에서 지원하고 있는 STL이라든지 DAE 파일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대로. 혹은 거기다 추가로 이제 또 무게, 이게 이 링크가 얼마나 무게를 하는지,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는 얼마인지. 이것도 관성 모멘트는요, 삼천 설계 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니까요, 설계자한테 여쭤보면은 그 값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정보인데요. 전후 링크, 만약에 이제 조인트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 조인트의 아래에 연결되는 것, 또 위에 연결되는 그 링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넘겨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종류가 회전 종류이냐, 병진 운동이냐, 이거를 또 넘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및 병진 운동의 기준 축, 어느 축으로 그 움직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한계값, 바로 관절에 부여되는 힘이라든지, 혹은 이제 최대 최소 관절값. 예를 들어서 팔꿈치 있다고 쳐요. 이 팔꿈치 360도 다 돌아가요? 그렇지 않죠. 최소값이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슉슉. 지금 한번 펼쳐보세요. 혹은 이제 한번 당겨보세요. 이 최대 최소값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에도. 마찬가지로 로봇도 최대 최소 관절값이 있고요. 속도. 얘가 이제 특정한 어떤 액추에이터를 사용되거나, 혹은 모터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속도 제한값이 있겠죠? 그런 값들을 이제 관절 정보로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URDF 값을 넘겨주면 돼요. URDF 파일을 넘겨주면 된다 이거예요. URDF 지금까지 많이 설명했었죠. Unified Robot Description Format이라고 해서 RBG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요, 엄밀히 말해서 MoveIt이 원하는 거는 URDF가 아니에요.
SRDF라고 해서 Semantic Robot Description Format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새로운 거 또 해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URDF를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 셋업 어시스턴스, 무브잇의 셋업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URDF를 넘겨주면은 자동적으로 SRDF로 변환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RDF 형태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URDF를 잘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가지보는요, 또 URDF 사용하는 건 또 아니에요. 얘는 또 SDF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디스크리션 포맷이라는 또 모델링 파일을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돼요. 좀 틀리죠? 하지만 이 모든 거는 URDF에서 좀 더 발전한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URDF를 제대로 학습하게 된다면 무브에서 사용되는 SRDF, 그 다음에 가지보에 사용되는 SDF도 다 이해가 가능하실 테고 또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URDF를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그렇다면 이번 실습 시간에는요, 3축 매니플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저에 첫 번째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절, 또 링크 2, 관절 2, 링크 3, 그 다음에 관절 3, 그 다음에 링크 4, 그 다음에 말차장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한마디로 기저 위에 관절이 총 3개, 그 다음에 링크가 총 4개인 로봇을 이번 시간에 한번 시험 삼아서 모델링 해볼 겁니다. 처음에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 URDF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요, 소스 폴더로 이동할게요. 이동한 후에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캐킹 크리에이트 패키지, 새로운 패키지 만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패키지의 이름은 테스트 포 디스크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URDF라는 패키지의 의존성을 갖는 패키지다라는 거예요.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그 만들어진 로스 패키지로 이동을 하고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mkdir 폴더를 만들어줬는데 URDF라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URDF 폴더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에디터, 뭐 원하시는 뭐 비밀에도 상관없고, 뭐 큐티클에도 상관없고, 뭐 아톰도 상관없고, 원하시는 편집기로 뭐 빔도 상관없고요. 원하시는 편집기로 파일을 하나 생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클릭하세요. 우리가 작성할 파일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126줄에 해당되네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컨트롤 V. 됐죠? 컨트롤 S. 저장하시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전문을 그대로 복사놨어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이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모든 패키지가 완성될 때까지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냐면요, 문법 검사예요. 우리가 URDF를 사용하게 되는데 URDF 기본 문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제대로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보이시죠? Successful Parsed XML. 문제 없이 링크부터, 맨 처음 링크부터 해서 이제 링크 1, 2, 3, 4까지 문제가 없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Successful에서 에러가 뜰 거예요. 체크를 하고요. 다음에는 URDF2 graphics라고 해서 그래프를 표시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작성하고 그 프로그램 있는 여기 URDF 여기 PDF가 하나 있을 겁니다. 베이스 기저죠. 기저부터 해서 고정된 링크 땅이 붙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정된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1, 조인 링크 2, 조인트 2, 조인 링크 3, 조인트 3, 조인 링크 4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그래프화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 정도로 확인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뭔가 작업하실 때 여긴 간단하게 이제 상대좌표들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거에 맞는지 틀렸는지는 본인이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뭘 할 거냐면요, 런치 파일을 하나 생성할 거예요. 지금은 URDF 파일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실제 로봇이 제대로 모델링 됐는지 RBG 통해서 볼 텐데 그때 필요한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을, 노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줄 겁니다. 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런치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런치 파일 폴더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런치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여기서 그대로 카피해 주셔서 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로스코어는 실행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BG. 그래서 RBG 실행시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안 뜨죠? 여기서 픽스드 프레임을요, 베이스로 선정해 주시고요. 애드 하신 다음에 요 디스플레이 타입에서 로봇 모델을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런 게 나와요. 콩, 젓가락 같이 하나 생긴 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조인트 스테이트 퍼블리셔라는 게 같이 떴을 텐데, 얘를 이동시켜 볼게요. 여기 보면 요 조인트가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인트 2가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조인트 3가 움직이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면 문제 없이 URDF가 제대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URDF 파일 보면은 정말 많은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네요. 126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상당히 많죠? 그죠? 요거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링크에 해당되는 부분 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링크, 기저의 바로 위에 있는 링크를 말하네요. 기저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링크. 그리고 RBG에서 본다면 요 맨 아래에 있는 요 기저에 붙어 있는 첫 번째 링크, 검정색 링크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본다면 링크 1. 네,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여기 발췌해 놨어요. 그러면 맨 처음 이제 링크, 이게 XML로 되기 때문에 이게 다 태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링크 한 다음에 네임으로 되어 있네요. 얘는 링크 1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 3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콜리전 부분과 비주얼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너셜 값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콜리전 부분. 이 콜리전 부분은요, 맨 처음에 기본 축에서, 주어진 축에서 XYZ로 얼마만큼 이동되어 있다라는 좌표 변환에 대한 내용이고요. 0.25m에 해당되겠죠. 유로, Z축으로.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박스 사이즈가 0.1, 0.1, 0.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 링크 있죠. 링크의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Z축에 대한 그 박스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직육면체로 되어 있을 때 X로 0.1m, 그 다음에 Y로 0.1m, 그 다음에 Z축으로 0.5m에 해당되는 직육면체다라는 그 기하학적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링크, 우리가 아까 요 검정색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볼까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하단측인데 XY로 0.1, 그러니까 10cm짜리고 그 다음에 높이가 0.5m, 그러니까 50cm 해당되는 직육면체에 해당된다라는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비주얼도 보면은 위에 거랑 거의 동일해요. 그죠? 동일하잖아요. 기본 축 동일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동일하고. 하나 틀린 거는 메터리라고 해서 블랙으로 설정했어요. 이 블랙은 이 실제 그 값이 우리 여기 보면은 블랙이라고 설정해 놨어요. 이 메터리를 블랙이라고 했을 때는 RBGA가 0, 0, 0, 1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검정색에 해당된다라는 거. 만약에 오렌지면 1.0, 0.4, 0.0, 그 다음에
투명치는 1.0으로 돼 있다. 이렇게 설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블랙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두 개 비슷한데 왜 비슷한 정보를 두 개를 적어 놨을까요? 이 콜리전 부분이랑 비주얼 부분 두 개를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계산 처리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콜리전 부분은 실제 계산할 때 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구학적 정보라 볼 수 있고요. 비주얼은 실제 그냥 RBG라든지 혹은 가지보에서 사용되는 비주얼 부분, 그냥 눈에 보이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콜리전 부분 쪽에는 좀 단순화시킨 형태의 도면을 넘겨주게 되고, 비주얼 부분은 그야말로 실제 로봇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모델을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조금 틀려요. 상이합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이따가 어떻게 하면은 실제 그 3천 설계에서 복잡한 거를 비주얼에 넣어주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형태의 콜리전 부분만 넣어주는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팁을 하나 우선 주고 가자면, 여기는 그 모델에 근접한 직육면체 혹은 원통형, 그 다음에 원뿔형 혹은 구 같은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요. 이 비주얼 부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3천 설계 툴에서 나오는 STL 파일이라든지 DA 파일 있죠? 그걸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려요. 그래야지만 콜리전 계산할 때 그 계산 속도가 더 빨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너셜 값인데요. 이너셜 값은 마찬가지로 오리지널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매스 정보, 여기 무게죠. 1kg. 임의로 넣어놓은 거예요. 테스트를 위해서. 이너셜 값, X, IXX, IXY, Y, ZZ까지 정보를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얘는 그 3천 설계 툴에서 정보 빼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설계자한테 정보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링크 정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까 무브핏에 넘겨줄 정보 간략하게 정리했었잖아요. 그때 링크 정보, 기억 정보 넣어준다고 했죠. 이거 했죠, 근데? 어디서요? 바로 여기 부분. 박스 사이즈 어쩌고저쩌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리전 부분이나 그 다음에 비주얼 부분에 요 STL이나 DL 3000 설계 파일을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게 정보 넣어줬죠. 그 다음에 관선 정보, 이너셜 값도 넣어줬죠. 예,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관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파일에서 보면은 조인트 2, 뭐 이런 거, 뭐 조인트 3도 여기도 있죠. 예,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차에 보면 이렇게 내용 별로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 조인트, 네임은요, 조인트 2. 예,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이 관절 두 번째 해당되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타입은 레보루트, 회전형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 링크, 그 다음에 칠드 링크.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이 조인트에, 연결되는 링크에 정보를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어런트 링크는 2다. 그 다음에, 차일드 링크는 링크 3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진 값도 넣어주게 되고요. 상대좌표. 그 다음에, 축은 Y축으로, 예, 여기 1로 되어 있는데, Y축으로 회전한다. 라고 설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제한값 있다고 했잖아요. 심, 그 다음에 로, 어퍼에 해당되는 그 관절각의 어떤 제한값, 그 다음에 속도의 제한값도 넣어놨습니다. 간단하죠? 매우 간단해요. 이건 또 아까 우리가 무브잇에 넘겨야 될 정보에서 전후 링크와의 관계, 페어런트 링크, 칠드 링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운동 종류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회전 및 병진 운동의 기준 축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한계값,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의 값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다 포함하고 있었죠, 여기서.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링크랑 관절에 대한 정보를 다 넘겨준 거예요. 다른 거는요? 다른 거 비슷하죠, 당연히. 왜냐? 우리 링크 1 했었죠. 근데 링크 2도 그렇고, 링크 3도 그렇고, 링크 4 다 비슷합니다. 그 내용값이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응용해서 해볼 만 하겠죠. 그 다음에 관절도 마찬가지로 여기 1, 2, 3가 있는데 이 관절 2 요 부분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조인트 3을 이제 다룬다 그러면은 얘의 페어런트 링크는 링크 3가 될 테고, 차일드 링크는 링크 4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오리진 값은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해당되는 내용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한값 또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한 126줄에 해당되는 URDF 파일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뭐 로봇의 이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메터리얼 정보 넣어주고 블랙 오렌지 간단했죠. 그 다음에 링크 맨 처음에 베이스, 그 다음에 픽스드 조인트, 이게 가상의 조인트죠. 그 다음에 링크 1, 조인트 1, 그 다음에 링크 2,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인트 2, 링크 3, 그 다음에 조인트 3, 그 다음에 링크 4까지 해서 끝이에요. 내용 아주 반복적이죠. 그 안에 이제 자세한 정보는 조금씩 틀 수 있긴 하겠지만요. 맞죠? URDF를 완성했었는데 URDF 모델을 뭔가 확인, 그 다음에 동작들을 해보기 위해서 런치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런치 파일을 만들 때는요, 우리가 만든 URDF를 이제 로봇 모델로 선언하는 것 외에도 두 가지의 노드를 추가로 같이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기술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런치 파일, 우리가 만든 런치 파일 보면은 맨 처음에 아규먼트라고 해서 모델은 우리가 만든 URDF를 선언해 놨고요. GUI는 true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에서 이 모델을 로봇 디스크레션으로 선언해 놨어요. 이렇게 해야지 실제 RBG에서 이제 동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놨고, 그 다음에 GUI는 이제 사용한다 라고 해서 true를 위에다 선언해 놨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노드를 실행시키는 건데요. 조인트 스테이트 퍼블리셔랑 그 다음에 로봇 스테이트 퍼블리셔 이 두 개를 실행하는 거를 이제 이 런치 파일에 넣어놨습니다. 뭐냐면요, 로봇 디스크레션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URDF를 그대로 이제 이용하게 되고요. 조인트 스테이트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관절의 각도 값을 퍼블리시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조인트 스테이트 퍼블리셔는 조인트 스테이트, 즉 각 관절의 각도 값을 퍼블리시하게 됩니다. 퍼블리시하게 돼요. 그러면 로봇 스테이트 퍼블리셔는 뭐 하냐면 이 퍼블리시된 관절 각도 값을 받아서요, 링크 간의 3차원 위치 자세 정보를 TF로 퍼블리시한다. 뭔 말이냐면 이 세타, 현재 관절이 1, 2, 3 총 3개 쓰이고 있잖아요. 그 관절 값이 퍼블리시 되면은 우리가 아까 서술해둔 URDF에 기술된 관절과 링크 간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자세 변환 정보를 TF로 퍼블리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RBG에서 모델이 이제 나오면은 이 조인트 스테이트 퍼블리셔 각 관절 값들을 이동시켜서, 이거 라디안 값이죠. 이동시켜서 실제 로봇을 구동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봤죠, 우리.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잠깐 스킵했었는데, 우리 그 URDF 작성할 때 맨 처음에 여기 링크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0.25란 값이 왜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알겠다. 왜냐면 그 증류면체가 0.1, 0.1, 0.5니까 이건 알겠다. 이거 사람들이 많은데 이 0.25는 뭐 어떤 값에서 갑자기 나온 겁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로 마련해 봤어요. 요 0.2, 0.2 사이다. 요걸 기준하게 된다. 라는 형태로 넣어준 겁니다. 왜냐면 0.25로만큼 이동시켜서 여기 RA로 합쳤을 때 0.5m거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링크 2도. 근데 링크 3에 가보면 또 틀려지지 약간. 0.5. 여기에서 0.5를 이동시키고요. 그죠? 0.5를 이동시키고 이걸 기준으로 Z축이 0.5, 0.5. 한마디로 1m다. 라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1m.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URDF에서 요 오리진 값, 이 좌표 값, 상대 좌표 값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추가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엄밀히 말하면요, 이 액추에이터 자체는요,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링크 파일이에요. 링크고, 실제 조인트는 그 회전축 있죠. 회전축. 그 회전축이 조인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액추에이터 자체는 링크예요. 근데 그 액추에이터에서 회전하는, 실제 회전하는 그 축이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 링크고 여기 이제 관절 부분인데 요 외형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전축 여기만 조인트예요. 그래서 그 비주얼로 이제 뭔가 추가를 하실 때, 요 추가하실 때 모터도 링크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요.
실습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 끝났어요. 우리 간단한 그 3축짜리 젓가락처럼 생긴 거, 그 오렌지색이랑 블랙으로 돼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실제로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습으로 사용한 실제로 보는 근사한 오픈 매니플레이터 얘를 모델링 하는 걸 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RBG에서 통해서 이제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고, 그 다음에 가지볼을 통해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무브샷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브샷을 쓰고 있어요. 쓸 거예요. 이게 뭘까요? 몇 번 언급했지만 매니플레이터를 위한 통합 라이브러리, 뭐 종합 선물 센터라고 볼 수 있는 매니플레이션 관련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요, 모션 플랜을 위한 빠른 역기구와 해석이라든지 매니플레이션을 위한 고급 알고리즘 사용, 그 다음에 로봇 핸드 제어, 그 다음에 동력학 제어기, 그리고 모션 플래닝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입장벽, 이 매니플레이터를 사용하기 제어를 위한 진입장벽을 많이 낮춘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연구소,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로봇 정보를 전달하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URDF만 제대로 작성하면요, 무브잇의 셋업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SRDF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GUI 툴로 제공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RBG 하나의 플러그인 형태인데요. 버튼만 클릭해서 목표 좌표를 설정하고 실제 로봇을 동작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주 편한 GUI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GUI 툴만 쓰면 또 사용에 또 제한이 좀 있겠죠. 그래서 C++ 언어 기반의 무브 그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파이썬 언어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션 플래닝에서 아까 얘기했던 RBG의 어떤 하나의 플러그인 형태이기 때문에 또 사용자가 원할 경우는 이걸 또 변경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MPL, KDL, 그 다음에 FCL, RRRT 등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쉽게 자신의 로봇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게 해두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무브잇에는요, 아까 언급했던 SPA, 즉 Sensing, Plan, Action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구성을 보면요, 로봇 3D 센서에서 다양한 뎁스 카메라 같은 걸 이제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 토픽을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봇의 각 관절 그 값을 취득해서 무브 그룹으로 데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쪽인데요. 계획 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봇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 모델에 대한 정보를 URDF 형태로 해서 받아서 SRDF로 변환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쪽으로 본다면 FK, IK, 그라스핑, 그 다음에 충돌 회피, 모션 계획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 실행 쪽도 보면은 위치 속도 제어, 아직 토크 쪽은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금방 또 업그레이드 되겠죠. 추가되겠죠. 위치 속도 제어 쪽으로 되어 있고, 픽 앤 플레이스, 간단히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잡고 그 다음에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는 픽 앤 플레이스 기능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데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브잇은 거의 SPA가 다 들어가 있는 종합 툴이라고 볼 수 있죠. 훌륭합니다. 최근에도 계속 업데이트돼서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무브잇 셋업, 아까 얘기 좀 나왔었죠. 이제 이 무브잇 셋업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URDF 파일을 이제 무브잇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 줄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요걸 이용해서 URDF 파일만 잘 넣어주고 클릭하고 또 뭐 설정하고 클릭하고 설정, 이거 클릭 앤 설정, 클릭 앤 설정 몇 번만 하다 보면은 하나의 무브잇 관련한 패키지가 자동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되게 돼요.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요 Create New 무브잇 컴플레이션 패키지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드 URDF 혹은 콜라다 로봇 모델 이걸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로봇의 URDF의 URDF 파일이라든지 혹은 자크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픈 매니플레이터 체인의 자크로 파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요 로드 파일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셀프 콜리전 부분인데요. 요 셀프 콜리전 요거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넣은 URDF 파일이 이렇게 모델로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뭐 자유기긴 한데요. 그 샘플링 그
정확도를 레졸루션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치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너레이트 콜리전 매트리스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항상 접해 있는 링크라든지 결코 만나지 않는 링크들을 미리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 셀프 콜리전이라는 건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뭔가 플래닝 할 때 각 그 관절 링크들의 어떤 상하 관계를 계속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이게 충돌될지 안 될지, 이 패스는 이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럴 때 항상 동일한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어디냐면 이미 모델로서 구축된 거, 링크랑 조인트 관계, 이거 변함이 없잖아요. 예, 그죠? 이것들을 간의 관계 중에서 미리 항상 접해 있는 링크라든지 결코 만나지 않을 링크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셀프 콜리전을 통해서 그런 계산들은 미리 한 번만 계산하고 종료를 하게 되는, 다시는 계산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걸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버추얼 조인트는요, 가상의 어떤 조인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클릭하게 되는,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생략을 바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플래닝 그룹인데요.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애드 그룹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시는데 맨 처음에는 요 부분 해줄 거예요. 뭐냐면은 암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플래닝 그룹을 총 2개로 할 거예요. 암 그룹, 하나는 또 그리퍼 그룹. 왜냐면 그리퍼는 엄밀히 해서 뭔가 플래닝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퍼를 닫아라, 열어라. 그 정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외시켜주고, 이 암에 해당되는 부분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그룹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그룹 이름은 뭐 원하시는 이름 마음대로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암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키네믹스 솔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거 선택 가능하신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이제 고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KDL 키네믹스 플러그인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키네믹스 관련할 때 레졸루션이라든지 타임아웃이라든지 몇 번 시도할 거지 이런 거 정보를 이제 수정하셔서 원하시는 만큼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드 조인트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조인트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인트 1부터 조인트 4까지 설정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사용할 거다라고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암 그룹에 관련한 그 플래닝 그룹이 완성됐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애드 그룹을 클릭하셔서 암 그룹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번에 이 그리퍼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엄밀히 말해서는 프리마스틱 형태의 조인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플래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사용자 로봇에 따라서 만들어진 로봇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로봇에 따라 틀리긴 할 테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 예제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플래닝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하실 때 귀국 해석 플러그인, 아까는 KD를 썼잖아요. 얘는 논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로봇 포즈 쪽인데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애드 포즈를 해줍니다. 얘는 뭐냐면 플래닝 하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포즈를 미리 입력해 넣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래닝 없이 바로 그 위치로 이동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로 포즈라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해줄 겁니다. 이런 모양 만드실 때는 이 조인트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완성하면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드 이펙트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 그리퍼가 엔드 이펙트 부분이라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엔드 이펙트 네임은 리니어 그리퍼라는 이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엔드 이펙트 그룹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리퍼 그룹에 해당된다는 걸로 설정하고요. 페어런트 링크는 링크 5에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쪽 부분, 그 암에 해당되는 그룹의 마지막 링크요. 그거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되면 세이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조인트.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조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패시브 조인트가 있다면, 그러니까 실제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조인트가 있다면은 여기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없기 때문에 패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 정보인데요. 여기 저자 정보를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이거를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케이크 베이크 할 때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꼭 자신의 이름과 그 다음에 메일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로로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개 패키지로 만들기 때문에 꼭 저자 이름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마지막 세팅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실제 패키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 입력하시는데 원하는 패키지 명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저희는 오픈 매니부터 무브 이그젠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패키지 하면은 완료돼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클릭 앤 셀렉, 클릭 앤 셀렉, 클릭 앤 셀렉, 클릭 앤 셀렉 이렇게 해서 이제 무브 셀러 어시스턴트의 각 과정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설정에 의해서 이 아래에 있는 거 있죠. 파일 to be generated.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생성돼요. 되게 많은 파일들이 자동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클릭만 했는데 클릭 이 정도만 했는데 무브에서 관련한 패키지가 자동 완성되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편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끝나면은 요 이름의 패키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안에는 모브에서 컴플릿 위한 YML 파일과 SRDF 파일도 여기 다 있고요. 실행 파일도 들어가 있고요. 셀러 어시스턴트로 제작된 패키지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날 많이 봤던 시메클리스랑 패키지 정보도 전부 다 기본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파일 시도해 보면 되고요. 자, 한번 예제를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보상에서 하나의 플러그인 형태, 이 모션 플래닝 플러그인 이제 화면이 뜬 거거든요. 요거에서 플래닝 라이브러리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RRT Connect K Config 디폴트를 설정해 주시고요. 플래닝에서는 이제 동작을 시켜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동 뒤로 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플랜 그 다음에 execute 딱 실행하시면 되고요. 두 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플랜에 execute 실행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이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쭉 빼볼까? 좀 더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플랜에 execute 딱 클릭하시면 다시 이런 형태로 변형됨을 계획되고 이동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터랙트 마커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종료하시고요. 요거예요. 요거를 하면 가지보가 이제 실행돼요. 가지보 실행되고요. 다음으로 무브이스 연동해서 사용해 볼 겁니다. 뭐 실제 로봇이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계속 알짜가 빠져. 이게 모브잇의 화면이고 이게 가지보입니다. 한번 연동되는 건지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 로봇이 없다면 이 가지보 상에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빼볼까? 이렇게. 자, 이 모양에서 마찬가지로 RRT Connect K Config 디폴트를 설정하시고 플랜에서는 이 상태로 플랜에 Execute. 자, 이동됨을 확인하셨죠? 어때요? 괜찮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형태로 이렇게 올리고 쫙 빼볼까? 이 상태로 다시 플랜 Execute를 실행하시면 목적지로 이동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브의 화면이고요. 이쪽은 실제 이동하는 가지보, 구성되는 가지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동해서 무브과 가지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좌표로 이동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이게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엔드 이펙트 지점을 이동시켜서 목표 위치점을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브잇의 그 IK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각 관절축의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패스를 다 계산한 거고요. 실제 구동은 이 가지보상에서 한번 해본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